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원래는 제가 학기 초에 이제 수업을 준비했을 때는 14번째 노트, 지난번에 설명드린 P와 MP 이야기까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수업의 특성상 원래는 수업 시간에 실습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이 정도 P와 MP 이야기까지만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습은 뭔가 녹화하기가 어렵고요. 제 말로 시간을 좀 채우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전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노트를 2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2개를 더 준비했지만 하나는 학기 요약입니다. 학기 요약이라서 뭐 새로운 거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슬라이드 노트 1부터 14까지 어떤 내용을 학습했고 뭐를 꼭 기억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그걸 요약하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설명 안 하려고 뺐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더 갖고 와서 15번째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뭐 시험 범위는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는 14 노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리는 그 15번째 노트는 기말 시험에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말 시험이 전체 범위이다 보니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뭐 모든 친구가 동일하니까 뭐 공정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드니까. 어쨌든 15번째 노트를 준비했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선택 문제랑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문제는 슬라이드 06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rselect와 dselect를 살펴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을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스트링 매칭은 I am a boy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에 boy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찾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얘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찾아주는 또는 없다는 걸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문제는 그 슬라이드 6에서 살펴봤듯이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배열을 줍니다. 물론 여기에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중복이 있으면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서로 다 다른 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배열에서 i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 거예요. i번째로 작은 수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n번째 요소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이 n번째 요소라는 것은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죠. 가장 큰 값을 찾을 때 최소 필요한 비교는 n-1번입니다. 당연하죠. n-1번 하지 않으면 비교를 하지 않은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가 최대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1번 하지 않고는 어떤 수가 최대값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소, 가장 작은 값이죠. 이것도 n-1번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거보다는 적게 비교해서는 절대 최소값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알고리즘 있죠. max는 A0 해서 for i는 1부터 n까지 가면서 if max와 ai를 비교해서 크면 max는 ai.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가장 옵티멀한 알고리즘이에요. max를 찾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보다는 더 빠르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택 문제는 정렬한 후에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비용은 n 로그 n이죠. 정렬하는데 비용은. 정렬하고 나서는 그 i번째 색이네. i번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정렬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듯이 rselect는 평균이 5n이에요. 선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select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변형한 확률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 문제는 선형으로 찾을 수 있다. 선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으로 찾을 수 있는데 각각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최소 필요한 비교는 얼마일까? 선형이지만 그 선형도 얼마일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몇 개의 문제를 보면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어 바운드를, 하한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최하 경우 몇 번을 비교해야 찾을 수 있는지, i번째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물론 이 i번째 요소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문제를, 다른 유형의 선택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런데 이때 이 하한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한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려는 기법은 adversary argument,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쓰고자 합니다. 반대자 논법을 써서 선택 문제의 하한을, 우리가 만난 어떤 선택 문제의 한 유형에 대해서 그 유형의 하한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반대자 논법은 뭐냐? 친구와 추측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날짜를 친구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친구가 더 많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는. 그래서 친구가 맞춰야 될 거는 몇 월 며칠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 좀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답을 만드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 추측했어 라고 한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선택을 안 합니다. 답을 선택을 안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장 많이 질문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날짜가 겨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9에서 12월의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9월 15일은 안 되고 겨울이면 11월에서 2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는 답을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라고 하면은 3월부터 10월이 다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더 좁아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질문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날짜를 선택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 문제의 하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네. 자, 알고리즘 A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A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도록 답변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최악의 입력을 만들 수 있고, 이 최악의 입력을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하한이 될 것입니다. worst case 하한. worst case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대값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개가 있다고 치고 adversary argument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친구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야 제일 많이 비교하게 되죠. 즉 몇 번을 비교해요? n-1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곳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몇 번을 필요해요? n-1번입니다. 그래서 adversary argument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 문제의 하한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런 문제들 유형에 대해서 하한을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유형의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거예요. 동시에 찾는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찾는 비용의 하한은 n-1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쭉 있을 때 최대값을 찾아요. 어디든.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찾아요. 그럼 총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해요? n-1번 처음에 얘를 찾는데 최대값.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죠. n-2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합이 총 2n-3번이 비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냐면 우리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얻어지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최대값을 찾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최소값을 사용할 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필요한 비교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비교할 때마다 그 비교한 결과에서 최대값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 최소값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어떤 정보들을 축적해 나가면 좀 더 빠르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x가 최대값, y가 최소값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이 n-2개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비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정보. 그러니까 x는 최대값이 되려면 얘는 n-1개의 요소보다는 커야 되겠고 y가 최소값이면 이 y는 나머지 값들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이 n-2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n-2개의 정보를 우리가 몇 번의 비교로 찾아낼 수 있을까? 몇 번의 비교로 이 n-2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몇 번의 비교로 이 n-2개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내면은 최대 최소를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자 전략을 세워봅시다. 가장 골탕 먹이기 위한 전략, 알고리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전략은 뭘까?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세우는데 요소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요소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 요소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시다. W면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최소 한 번은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비교를 해 가는데 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애예요. L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애예요. 근데 최소 한 번은 졌어요. 얘는 한 번은 이겼고, WL은 최소 한 번 이상 이겼고 진 적도 있는 애예요. N은 비교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애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자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N과 N을 비교해요. 아직 비교하지 않은 애.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W가 되고 다른 하나는 L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알고리즘이 얻게 되는 정보는 2가 됩니다. 2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반대자 전략 입장에서는 정보를 적게 주는 거예요. 2를 주면 안 되고 2를 주거나 빵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W와 N을 비교하든 WL과 N을 비교하면은 얘가 이겼다고 해야 됩니다. 얘가 졌다고 하면 W가 WL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얘가 W가 되면 하나의 정보가 더 늘어나는 거죠. 뭐 얘는 솔직히 L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요 경우에는 A가 큰 걸로 합시다. 그러면 새 정보는 하나만 생기는 거죠. 하나만 새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W로 바꾸고 N을 W로 바꾸면 두 개의 정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얘를 WLN인데 WLL로 바꾸거나 WLW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이거나 정보는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웁시다. 그리고 L과 N을 비교해요. L과 N을 비교하면은 N은 W로 바꾸고, 그러니까 L을 W로 바꾸면 안 되겠죠. WL로 바꾸면 안 되고, 얘는 그대로 L이도록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WW면 어느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LL이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요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가면 돼요. 일관성이 유지돼요. 근데 항상 답을 줄 때 일관성은 유지되도록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설명에서 빠진 게 뭐냐면 이제 물어볼 때 처음에 여기에 값들을 할당하지 않아요. 할당하지 않고 물어보면 그때 할당에 가는 거예요. 할당에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할당된 값의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자 전략을 세워 나갑시다. 세워 나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n이 6개예요. 이 값은 할당을 안 해요. 어떤 값을 할당 안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자 전략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처음에 A와 B를 비교했어요.
그럼 어떤 거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A가 승리했다. 그래서 10을 할당하고 B에는 5를 할당했습니다. W, L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A와 E를 비교했어요. 그럼 A는 이미 윈한 상태이니까 얘를 유지하고 얘한테 L을 유지합니다.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10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할당합니다. 뭐 이게 3이 돼도 6이 되고 7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와 D를 비교했어요. C와 D는 NN 상태니까 W, L로 이렇게 할당했어요. 그래서 12, 6을 할당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값을 할당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C와 F를 비교했어요. F는 N이니까 W는 요 C는 W 상태니까 W를 유지한 상태이고요. L을 9를 할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됐죠. 그쵸? 상태가 안 된 애가 없죠. N인 상태는 없어요. 그 다음에 C와 A를 비교했습니다. C와 A를 비교했고 둘 다 W니까 뭐 얘를 바꿔도 되고 얘를 바꿔도 되는데 얘는 유지하고요. W를 유지하고 얘를 WL로 바꿨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얘를 12를 아래로 내리면 기존에 이겼던 애하고 위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15로 바꿔서 일관성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바꾸면 되죠. 그럼 일관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B와 D를 비교해요. B와 D. 얘는 L이고 얘는 둘 다 L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미 5, 6이니까 그냥 이 상태를 WL로 하고 값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와 F. E는 L이고 F도 L이니까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유지하려니까 L인 경우에는 더 낮게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바꾸고 3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B와 F를 비교해요. B와 F. 그럼 얘가 L이고 얘도 L이에요. 그러면 얘는 WL로 얘를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자 W인 애가 하나이고 L인 애가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WL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10개 정보이면 최대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개 정보죠? 하나, 둘, 10개 정보죠. 그렇죠? 10개 정보고 8번의 비교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았습니다. 요 알고리즘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때 이 하한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 adversary 전략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만 이용하여 동시에 찾기 위한 최소한 비교수는 요거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그러면 n이 짝수라고 가정합시다.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n과 n의 비교예요. 애드버스 전략에 의하면 n과 n일 때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n이니까 이렇게 n 두 개씩 쌍으로 묶어서 비교하게 되면 n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제 n개 이런 애들이 2분제 n개 존재하고 이런 애들을 비교하면 n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애드버스 전략에 의하면은 최대 한 개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필요한 게 2n-2니까 n개를 얻었으니까
몇 개를 더 비교를 해야 돼요? n개인데 이 n-2개가 돼야 되니까 n-2번 더 비교해야지만 이 n-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n-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n에 n-1을 더하면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한이에요. 하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고자 할 때 최소한 비교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 이상은 더 적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교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들 수 있어요. 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2분의 3이라는 비교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렴된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면 두 개를 비교해서 맥스와 두 값의 맥스와 민을 정해요.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씩을 비교합니다. 두 개씩을 비교해서 큰 거는 민하고 작은 거는 맥스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진행시키면 최대와 최소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여기서 소요된 비교 횟수는 여기 한 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2씩 증가하는데 2씩 증가할 때마다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해요? 3번의 비교가 소요됩니다. 3번에. 그러니까 총 그런데 이런 게 몇 개이냐? 2분의 n개가 있어요. 2분의 n개. 그렇죠? 2분의 n개 나누기 2개의 개수가 있고요. 요 두 개씩 증가하니까 요만큼의 루프를 반복할 거고 그때마다 3개씩 들어가니까 요런 짝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옵티멀한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문제로 두 번째로 큰 수 찾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두 번째 큰 수 찾기도 직관적으로 하면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남은 거에서 다시 최대값을 찾으니까 똑같이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2n-3개의 비교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방법처럼 우리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얻는 정보들을 또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수는 조금 또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수의 특징은 최대값 외에 다른 값의 진값은 두 번째 큰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 외에 또 다른 값의 진값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찾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까? 그건 좀 이따 보고 우선 5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를 비교해요. 그러면 A가 위너예요. 그럼 A와 C를 비교해요. 그럼 그래도 A가 위너예요. A가 D를 비교했습니다. D가 위너입니다. D와 E를 비교했더니 D가 위너예요. 그럼 맥스 값은 뭐예요? D예요. 그런데 이 D는 맥스 값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수는 나머지 A, B, C, D, E 중에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B와 C는 이 특징에 의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B와 C는 D한테 안 졌어요. D와 비교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최대값이 아닌 A한테 졌었어요. 그러면 B와 C는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되니까. 그쵸? 이게 성립하니까 B는 또는 C는 절대로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B와 C와 같은 애들을 제거시키고 나머지 A와 E를 비교해서 찾으면 좀 더 빠르게 두 번째 큰 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거를 배제할 수 있을까? 자, 비교 과정에서 B와 C를 배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위 예에서 이전 예에서 D가 러스트 했어요. 그리고 A가 여기서 그럼 E와 비교해서 또 A가 이겼어요. 그러면 다 B, C, D, E는 A한테 졌죠. 그러면 A는 위너인데 나머지 4개가 다 두 번째 큰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겠죠. 즉, 한 수와 계속 또 다른 수들을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좋냐? 토너먼트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너먼트로 쭉 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얘가 맥스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큰 수는 뭐가 돼요? 얘, 아니면 얘예요. 요 셋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한테, 맥스한테만 치네. 그 애들 중 하나만 돼요. 나머지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황색이고 얘가 주황색이면 요 4개는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요 3개에 대해서 요게 K개면 K-1번 비교하면 됩니다. 토너먼트하고 K-1번. 맥스의 진 애들만 가지고 또 토너먼트 하는 게 아니라 N-1번 비교하면 돼요. 물론 뭐 토너먼트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하하는 뭐냐? 하하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N개의 요소를 토너먼트 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비교 비용은 N-1이에요. 이거 수학적으로 따져보시면 되는데 N-1개입니다. 그러면 맥스한테 진 애들은 총 몇 개 있냐? 로그 N개 있습니다. 그러면 세컨 맥스 찾기 위해서는 로그 N-1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요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요 토너먼트 방식을 어떻게 구현하냐? 토너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 배열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자들을 모아야 돼요. 승자들을 모아서 8개가 있다. 그러면 4개를 갖고 또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개 갖고 해야 되고 하나 갖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이제 덮어씌우다 보면 하나만 더 가지고 추가 배열 하나만 가지고 그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맥스의 진 요소들이 필요해서 요걸 해야 되죠. 맥스의 진 요소들은 각각마다 패자들을 리스트로 유지하는 거예요. 리스트 유지하는 방법 쓸 수 있습니다. 추가 공간이 좀 소요되지만 어쨌든 비교는 요만큼 가지고 두 번째로 큰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중간값에 대한 하한을 중간값 찾는 거예요. 이제 요소, n개 요소 중에 중간값, 뭐, 예를 들면, 1, 7, 4, 5, 6이 있으면 5가 중간값이죠. 그렇죠? 이 5를 찾는 거예요. 5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 있어서 얘를 찾는 겁니다. 얘를. 그런데
중간값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 값과 나머지 모든 값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얘와 얘들을 알아서 얘는 요 나머지 애들보다는 작고 얘들보다는 크다 라는 걸 알아야지만 얘가 중간값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n-1개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어떤 애가 중간값인지 확신하려고 그러면 이 중간값과 나머지 애들 간의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n-1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유용한 정보는 아니죠. 이거 당연한 정보이고, 이거보다 더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비교, 이 n-1개에 필요한 비교 말고, 이 정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닌 정보들, 그 비교들을 얼마나 만큼 많이 하게끔 유도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유도할 수 있는 비교 횟수를 알게 되면 중간값에 대한 하한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자 전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얘하고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반대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1로 끌어다 놓으면 이 중간값을 원래 알고 생각했던 거가 틀려지게 되죠. 틀려지게 돼서 얼마든지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들, 얘와 얘의 비교, 이런 애들의 비교들은 이 중간값과 큰 도움이 안 돼요. 중간값을 확신하는데, 얘가 중간값이라는 걸 확신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얘가 중간값일 때 얘는 확실히 중간값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자 입장에서. 그래서 반대자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무의미한 결과를 알고리즘에 알려줄 수 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반대자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비교와 비핵심 비교를 우리가 나누어 볼게요. 핵심 비교는 y가 미디언보다 클 때 이 x와 y를 비교할 때 x가 y보다 크게 만든다든지, y가 미디언보다 작을 때 x가 y보다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그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y인데 x를 여기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y인데 x를 여기다 놓게 되면 이 x에 이렇게 되면 이 값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또다시 다른 위치로 바꿀 수가 없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값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중간값을 찾을 때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핵심 비교는 x는 미디언보다 크게 만들고 y는 미디언보다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 그러니까 미디언에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게 만들면 x, y 비교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한테 반대자 입장에서는 더 고생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대자 전략을 만들어 보면 중간값으로 사용할 값을 결정합니다. 아까처럼 7을 중간값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치의 요소가 비교에 처음 사용될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요소가 비교에 처음 사용될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가 비교에 처음 사용될 때 그 위치의 값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진행하는데 여기에 다 값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중간값은 7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값을 할당하고 이제 남는 값에
더 이상 빈 값이 하나 남으면 그때 거기에다가 이제 7을 할당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가장 worst case가 된다라는 거예요. worst case. 그래서 요소의 값을 할당할 때는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비교 대상과 반대쪽 값에 할당합니다. 이미 내가 여기 3을 할당을 했어요. 가정에서. 근데 이 3과 얘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7로, 아까 9인데 9로 합시다. 그러면 요 값을 12로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많은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할당하다 보면 하는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2분의 n보다는 많은 수를 미디언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할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애초 설정한 이 미디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답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답들의 일관성이 깨져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답들의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반대자 전략을 하더라도 2분의 n개보다 2분의 n-1보다 많은 수가 미디언보다 작게 또는 크게 만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이 반대자 전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대자 전략을 앞에 설명드린 요걸 이용해서 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아직 값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뭐 홀수든 짝수든 중요하지 않은데 값을 할당해요. 값을 할당한 다음에 내가 마음속으로 7을 중간값으로 adversary 반대 전략은 세웁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은 처음에는 다 상태가 n이겠죠? 아직 한 번도 비교에 참여하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반대자 전략은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요 알고리즘이 요 두 개를 비교했다. 그러면 하나는 S, 하나는 L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 10. 그리고 얘는 S, L이 되겠죠. L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는 N, 하나는 L인 애죠. 그러면 N인 애를 미디언보다 작은 값, 반대쪽에 있는 거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5, S. 그런데 예를 들면 12로 뭐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이 10과 12는 나중에 어떻게 일관성 유지한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5로 놓으면 7이니까 뭐 9로, 8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수행하는 중에 2분의 n-1개가 L 또는 S가 되면, 자, 좀 더 해봅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할게요. 그러면 2, 8. 그러면 여기가 S, L이 되죠. S, L이 돼요. 그러면 얘와 2분의 n-1이니까 9, 4죠. 4개 되면 돼요. 그러면 L과 얘를 비교했어요. 얘를 비교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S가 돼야 되죠. 그러면 4.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고 남는 것들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7 아니면 L이 돼야 돼요. 이 남는 것들은 7이 아니면 L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하면은 둘 다 LL 하고 여기다가 7을 할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9, 11 이렇게 할당하면 이게 이제 가장 골탕 먹이게 그 입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자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반대자가 얼마나 많은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냐? 알고리즘은 똑똑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봤을 때 이 NN을 비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죠. 그쵸? 그러면 모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요것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제 N개들을 비교하면은 한 요소가 L 또는 S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것들을 N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고 요 비교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교를 2분제 n-1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값을 찾으려면은 이 불필요한 거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n-1개 하면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더 적게 해서는 중간값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 로우 바운드예요. 이 이상은 더 적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그 최대값, 최소값 동시에 찾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 최대값은 그 구한 하한에 맞는 알고리즘을 보여드렸죠. 근데 요것만 요구하는 중간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요. 얘와 근접한 건 있어도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물론 얘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 Rselect 같은 걸 쓰면 ON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ON은 얘보다는 더 많은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